금딸기 키우는 금키. 딸기 친구들 안녕. 금딸기 키우는 금키입니다. 오늘은요 분갈이를 또 할 건데요, 오늘은 간만에 수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새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분갈이 하면서 수다를 떨 거예요. 마케베니아 금, 레인스타 금, 철학, 제이드 스타 금, 이렇게 새 아이를 분갈이를 할 거예요. 새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쁜 새 아이를 분에 심으면서 제가 오랜만에 오늘 다육이와 상관없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수다 금키의 수다를 좋아해 주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딸기 키우는 금키. 가을철이라 분갈이가 많아졌죠. 분갈이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저처럼 방송이 직업인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컨텐츠는 시청자가 외면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막 불안해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다를 한번 또 떨어보려고 해요. 수다. 오늘의 수다는 이런 거예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충, 어려움 같은 거예요. 저도 서비스업이죠, 어떻게 보면요. 일단 이 친구들 먼저 소개부터 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제이드 스타금. 이 친구는 진짜 수영이 예쁘죠. 제가 제이드 스타금도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제이드 스타금은 다른 마리아금, 엘크온금 이런 친구들처럼 색깔의 변화로 금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기, 울퉁불퉁한 돌기로 금 발현이냐 아니냐를 봐요. 일반 제이드 스타금은 입장이 그냥 맨들맨들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엄청 금 발현이 잘 된 거예요. 수영이 엄청 또렷해요. 얘는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손톱이 이쪽에 뾰족 나왔고, 여기도 손톱이 이렇게 뾰족 나왔어요. 여기도. 그랬어. 앙칼진 녀석이야.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마케베니아 금이라고 되게 몸값이 비싼 친구는 아니거든요. 얘는 이제 뿌리가 별로 없네? 뿌리 잘 내려봐봐, 아가야. 이거는 달총님 실방할 때 제가 구매를 하면서 달총님이 별로 안 비싼 애라고 막 서비스로 나갈 애들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저는 마케베니아 금 서비스 주세요 했는데, 달총님이 금키님 제가 이거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그러셨는데 진짜로 이거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로즈 골드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를 고를 때 보면 그냥 골드가 있고 로즈 골드라고 해서 살짝 핑크빛이 도는 골드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금 색깔이죠. 그냥 골드가 좀 더 옐로우빛, 그러니까 애기들 돌반지는 진짜 순금이라고 해서 좀 쨍한 노란빛인데, 로즈 골드는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뭔가 더 로맨틱한 감성이 있죠. 이 아이가 약간 그런 금빛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그 새로운 거 뒤에 노란 애 있던데 엄청 예쁘던데 걔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오빠 마케베니아 금인데 몸값이 비싼 아가가 아닌데 되게 예쁘지? 그랬어요. 저도 이 아이는 한 아이도 없어요. 처음 있는 아이예요. 되게 예쁘죠? 근데 좀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몸값이 이렇게 막 거하지 않은 아이라서 아마 막 쉽게 죽고 번식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그렇게 몸값이 착할 리가 없겠죠? 귀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 친구 심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레인스타 금인데 무지예요. 이제 레인스타 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철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저렴하게 그날 내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계획이 없던 구매를 했어요. 하엽 정리를 조금 하고 심어줄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 아이를 심으면서 수다를 좀 떨어볼게요. 금딸기 키우는 금키. 제가 그 서비스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제 물건을 판매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삽을 판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해봐요. 5,000원이라는 돈을, 가치를 지불하면 이 물건을 딱 주면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 저 물건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5,000원이라는 돈을 돌려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이거를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 직종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일단 병원, 의료 같은 거, 그리고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한다, 염색을 한다, 천차만별이죠.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이런 게 동네별로, 미용실별로, 남자, 여자 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보 왔어요? 우리 여보가 마실 갔다 돌아와서 잠깐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신랑이
직업이 스쿠버 다이빙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교육이죠. 교육도 서비스의 일종이잖아요. 그것도 교육비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를 값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절대적인 수치를 정한다는 게. 저의 그 금키의 원래 본 직업, 제가 이제 연기를 한다거나, 행사의 사회를 본다거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광고에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 직종인 거죠. 그런 거에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약간 제대로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 게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 그것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해서는 안 그러지 않나요? 뭐 문방구에 갔는데 공책 하나를 그것 좀 그냥 하나 주지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내 이웃이 의사야 그러면 좀 더 아픈데 그냥 좀 봐주지, 이렇게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이 다이빙 강사니까 다이빙 그것 좀 그냥 가르쳐주지 왜, 이런 거. 저한테도 사진 한 장 그냥 찍어주지 왜.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걸 떠나서 이제 가게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뭐 우리 상점에 걸어놓게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정중하게 요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되게 또 어려운 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피해자인데도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만 알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억울하면 고소하지 왜 막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어떤 재화를 파는 어떤 사이트였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홈페이지 메인에 제가 거기 이제 광고 모델처럼 등장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제 사진이 그렇게 버젓이 올라가서 홈페이지 메인에 모델인 것처럼 활용을 한 게 무려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제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섭섭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비슷한 이슈가 여러 번 있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서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사과를 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본인의 회사인데 1년 동안 자기가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봤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자기가 전혀 몰랐다면서 자기 직원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그냥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몰랐다고, 자기 직원이 한 일인데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그분이랑 이제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제가 지난 이제 10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적지 않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게 무너지는 거죠. 엄청 슬퍼요. 그러니까 그깟 사진 하나 쓰는 거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려면 안 쓰면 돼요. 내 사진을 쓴다는 건 사진을 써서 뭔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쵸? 내 사진, 그깟 사진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면 안 쓰면 되죠. 그깟 사진 써서 별 이득도 없으면 뭐하러 나한테 그런 싫은 소리 듣고 불편하고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왜 써요? 그죠? 내 사진을 쓰면 뭔가 분명히 본인한테 이득이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나 어떤 이득인지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치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 걸 의뢰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돼서 끊어진 관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면에 저랑 어떤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 왜 처음 만나면 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평소에 뭐 어떻게 알게 됐고 뭐 이런 인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서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게 분명하다 하더라도요. 근데 초면에 그냥 바로 저한테 나를 만나서 나를 찍고 싶다 뭐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저 좀 약간 경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제 돈벌이니까 그냥 저한테 돈도 안 내고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건값도 지불 안 하고 야, 네 물건 내놔 이런 기분이에요. 이해가 가시려나요? 그거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 파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핸드폰 값도 지불 안 하면서 야, 핸드폰 내놔. 아, 뭐 핸드폰 하나 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돈을 안 내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는 뭐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주세요,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했을 때 아, 그거 좀 해드리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욕하거든요. 아, 좀 그거 하나 해주지, 지게 튕기네, 지가 뭐 그렇게 잘났어? 지가 뭐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거든요. 그건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금달기 키우는 금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이제 소아과 의사분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셨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느 부모님이나 다 너무 걱정이 되시죠. 주변에 의사가 있는 걸 알면 선생님이 퇴근하셔도 쉬지 못하시고 막 주변에서 찾아오시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다 하려고 했지. 생기니까 의사인 거를 새로 이사 온 데다가 안 하려고 숨기셨는데 옆에 동네 주민이 병원에 우연히 왔다가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가 아프면 거기가 이제 막 오지가 아닌 이상 응급실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주민들이 밤에 그분의 집에 막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그런 응급처치법 그런 것까지 따로 출력물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아파트에 배포까지 하고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고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생활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민원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봐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의사 싸가지 없다고 막 사람들이 선생님을 막 욕하고 가족들 욕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사를 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미국에서 누가 이제 밤에 아파가지고 자기 이웃 중에 의사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의사가 되게 친절하게 뭐 어떻게 무슨 약을 먹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진료비를 청구해서 그 청구서가 날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변호사한테 나 이런 청구서를 받았는데 좀 억울하다, 이걸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제 변호사가 그런 상담 비용도 진료의 일환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네가 결제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며칠 뒤에 그 변호사한테도 상담비 그 청구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좀 해주지 그런 거 가지고 라는 이제 경향이 너무 있어요. 지금 든 얘는 이제 너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죠. 막 빡빡하죠. 말도 안 하고 이제 또 그렇게 내가 청구를 할 거였으면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상담을 해드리면 나중에 뭐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시간을 들이고 나한테는 당연히 이게 뭔가 일적으로 뭔가 가치 평가가 돼야 되는 일이라서 해드린 일인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싸가지 없고 막 욕을 먹는 대상이 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말에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금달기 키우는 금키. 그리고 막 그런 거 사인해달라고 하시면서 어쨌든 사인이라는 게 그냥 뭐 종이에 펜으로 끄적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종이에 펜으로 끄적대는 거라고 생각하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니까 굳이 받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소중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인 받을 데가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영수증
같은 거 뒷면에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영수증이 별로 소중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영수증 그냥 이렇게 구겨서 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인 저기다 하면 그거 그냥 이렇게 구겨서 버려질 것 같고, 요새는 이제 사인이라는 게 도장을 대신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론 제가 그런 사인과 같진 않지만, 차라리 요새는 핸드폰에도 이렇게 뭐 펜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건 얼마든지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사인 받을 데가 없다면서 이렇게 막 구겨진 종이 같은 거 막 주시고, 그럴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막 저한테 유튜브에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누군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살면서 진짜 내가 미쳤나? 하면서 갑자기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이 뭐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갑자기 말이 헛나올 때라는 게 있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글로 쓰는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헛나와서 막 타자를 치고 엔터를 누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넌 누군데? 막 이런 거는 왜 쓰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너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연예인인 척을 해? 라는 말씀이 하고 싶은 거라면 본인이 우리나라 국내 연예인을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연예인도 똑같아요. 내 직업은 의사입니다. 내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연예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연예인?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야?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예의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정말 궁금하다면 실례지만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유 당연히 저 누군지 모를 수 있죠. 저 요새 활동도 많이 안 하는데. 그리고 진짜 궁금할 수도 있죠. 검색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연예인은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거고, 그 인기라는 척도가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평가가 되는 사회니까 그게 뭐 저한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모를 수는 있어. 날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설명해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너처럼 유명하지도 않은 게 연예인 행세를 하는 게 나는 못마땅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너무 별로예요. 되게 비겁하고, 내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게 그렇게 뭔가 그 글을 쓰신 분의 기대에 찰 만큼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절대 제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뭐 기죽어야 되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누군지 모르겠다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금달기 키우는 금키. 수다를 떠는 동안 새 아가의 어머, 손 꽂아줬어요. 새 아가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레인스타금 철화였고요. 이 아이는 마케베니아금,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금이었어요. 수다를 떨면 역시나 즐겁게 분갈이가 끝나요. 오늘도 좀 제가 진지했나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금키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빵꾸난 금키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